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센스톡 프리미엄인데요. 오프라인 통역기인데 이 목걸이에 차는 거죠. 요거는 휴대폰에 칩을 싹 씹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즈니스 출장 가실 때나 해외여행 가실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애국 기업인데요. 이거 통역기 집에서는 학습기로 활용합니다. 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 줄여서 정평이죠. 요 원고는 저희 이봉규 TV에만 줍니다. 다른 원고는 또 다른 매체에 나가죠. 신문사에 나가는데 지금 요 원고는 정평에만 주는 겁니다. 제목이요. 보수의 암늑대, 암투병, 악플러들 금융치료 떤다.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목으로는요. 조국 문재인 까니까 암 걸렸다라니 전녀 오크는 불멸, 보수 40년 집권 보고 갈 것. 그녀 눈 밖에 나면 좌우 막론 탈탈 털려. 소름 끼치는 도끼 직설 영원하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보수의 암늑대, 전여옥은 필자와 동갑의 한 동네 언론계 출신이다. 1959년 학번 7, 8 이화여대 사회학과도 같으나 여자라 군대를 안 가고 필자보다는 실력도 좋아서 언론사 재수를 하지 않아 몇 년 일찍 방송 기자가 됐다. 40년 안팎이 지난 지금 그녀는 보수 우파 진영의 가장 맹렬한 스피커, 필자는 양비론을 배격하는 편파적 자유주의 칼럼니스트로 나라를 위해 분투 중이다. KBS 일본 전문 기자 전효옥의 리포트를 TV에서 처음 본 것은 1990년대 고베 대지진 때였다. 진도 7.2로 4,400여 명 사망자가 발생한 이 비극을 무너진 고가도로 밑에서 전하는 그녀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계곡에서 맑은 옥구슬 같은 물이 흘러가는 듯한 발음과 억양이 매력적이었다. 그 후 큰 화제를 일으키는 책 여러 권을 내고 정계로 들어가 국회의원 대변인을 하며 여의도의 꽃이 아닌 할 말을 하고야마는 전여 오크로 크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는 그녀의 흥망사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가까이서 접한 게 2년 전 어느 날 유튜브에서였다. 보수의 암늑대가 되어 윤석열을 치어리딩하고 있었다. 여기 이봉규 TV, 충북지사가 된 김영환 TV 등과 함께 전여옥 TV는 필자가 윤석열을 애국보수 정권 탈환의 적임자로서 일찌감치 찍고 열렬하게 응원하던 때 우군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힘을 실어준 매체들이었다. 필자가 전여옥을 좋아하는 점을 중에 첫 번째는 그녀의 서울 말씨다. 사대문 안에서 초중고, 수성국민, 창덕여중, 중앙여고를 나온 전여옥은 100% 표준말을 쓰는 서울 토박이다. 발음과 억양은 너무나 예쁜 서울 아줌마지만 그녀의 말폭탄은 가히 미사일급이다. 인정사정 없는 돌직구에 도끼가 펄펄 살아있는 가공할 화력을 보인다.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막말이다. 전여옥 눈밖에 나면 좌파건 우파건 그 남자나 여자는 탈탈 털린다. 뼈도 못 추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의 발언과 행동이 낱낱이 까발려져 버린다. 무서운 기억력과 직관력을 가진 우리 기해년생 돼지뜨들의 공통점인데 그녀는 그 중에서도 발군이다. 필자를 놀라게 한 정치인 전여옥의 어록 하나는 이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후보다.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그녀가 이명박 지지로 돌아선 뒤 자서전을 통해 터뜨린 이 무지막지한 비밀 폭로 용기가 정말 충격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그때는 지금처럼 진영 대결이 병적으로 악화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우파의 커다란 자원인 박근혜를 그렇게 깎아내린 전여옥을 역적 취급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전여옥도 지금이라면 나라가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 독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가까이서는 2년을 지켜봐 왔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 아니다. 노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전여옥은 박근혜에 실망하고 걱정한 것들로 서재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책들을 가진 빈약한 독서량, 대전은요? 라는 식으로 늘 짧게 답하는 화법 등을 들었다. 뭔가 심오한 그 이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베이비 토크를 하는 사람이 과외 공부해서 권력 의지만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과 나라의 불행한 일이라고 그녀는 보았다. 결과적으로 전여옥은 옳았다. 그녀는 보수 우파에 저지른 만행 속죄하듯
윤석열을 위해 발벗고 뛰었다. 윤석열 지지 시청자들은 조국과 문재인을 속 시원하게 까는 도끼 충만한 보수의 압력대 여전사 방송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그때 큰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대장암 4기란다. 검사 같지 않은 여검사 진혜원이 그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담당 변호사 김소연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투병 사실을 공개해 진보좌파 지지자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제가 암 환자라서 그렇게 좋은가요? 전효옥은 본인이 직접 암 보유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아닌 괴물들에게 묻는다. 그들은 언제 죽냐? 얼마 안 남았지? 라고 낄낄대면서 조국과 딸 조민을 비난해서 문재인을 뭉개버린이라고 조롱해서 암에 걸린 것이다 라고 모든 암 환자를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효옥은 강한 여자다. 보수를 살리는 잔다르크 아닌가? 그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 김소연이 과장해서 말을 잘못한 것이다. 그녀가 선언한 대로 악플러들은 금융치레를 받게 될 것이고 전다르크는 반드시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내 보수 40년 집권을 위해 싸우고 그 시련을 본 다음에야 100세가 넘어 전설로 사라질 것이다. 전효옥여 영원하라. 이렇게 정평, 정기수 논평에서 전효옥 전 의원을 응원하면서 암과의 투쟁에서 꼭 승리해서 100세까지 살아라 칼럼을 썼는데요. 동의합니다. 프로 정도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가 보면 1%는 있는데 좀 명쾌합니다. 저도 이제 평론가로서 꽤 오랜 시간 살았는데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볼 때 타고난 분이다. 그거는 이제 선천적으로도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생각과 분석을 많이 하고 이런 그 내공이 쌓여서 딱 촌철살인했고 그냥 한 문장 그다음에 한 단어 그게 나오거든요. 이봉규보다 몇 수 위죠. 저야 그냥 그냥 뜨뜻미 지금 둘은 뭉실 그냥 막 짓거리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사람이니까 저보다는 전효옥 의원의 촌철살인 단수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유평에서도 평가를 했고 응원을 했습니다만 전효옥 의원이 진짜 100세까지 암과의 투쟁에서 거뜬히 승리해서 좌파 주사파들은 물론이고 병과의 싸움에서도 멋진 승리를 좀 해달라 이런 응원을 어저께 했었는데 유평에서요. 오늘 다시 정평에서 전효옥 의원을 또 다루게 되네요. 우선 이제 텐트 얘기도 또 해야 되겠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전효옥 의원이.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후보다 이렇게 그냥 딱 부러지게 했는데 대변인 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그 상당히 뭐 느껴졌다 이런 얘기죠. 그건 전효옥 전 의원의 평가. 그리고 대전은요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하는 것은 내공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전효옥 의원 평가를 했고 그 평가를 정평에서 정기수 논평에서 그거를 이제 옳았다 이러는데 일부는 옳고 저는 일부는 틀리다고 제 생각 말씀드리는데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2번 만난 뵌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워싱턴에서 제가 방송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워싱턴 한인방송에서 9시 뉴스 앵커도 하면서 토크쇼를 했었거든요. For the Good Time이라는 타이틀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제 토크쇼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거기 유명한 한국 정치인들이 그 제 프로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니까 정치인들이 워싱턴을 잘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에 이제 단골로 다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이죠.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000년인가 99년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왔다길래 저희 프로에 초대했더니 그러면 나오겠다 해서 스튜디오로 와주십사 하고 이제 스튜디오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태프한테 주소를 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시간 일정이 빡빡하니 스튜디오까지 좀 머니까 호텔로 와 인터뷰에 응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또 비중 있는 인사고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니까 야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카메라 기자 그다음에 조명 장비 가지고 이제 호텔에 일단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호텔에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뭐 적당한 장소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로비의 한쪽에 마련해 주더라고요. 호텔 측에서. 그래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그 호텔에 쫙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로 박근혜 대통령이 쫙 내려오는데 저희는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대기하고 세팅 다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탁 내려오시는데, 야, 그 아우라가 대통령 되기도 훨씬 전이에요. 그때도 벌써 아우라가 빡 내려오는데, 저도 유명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 미국의 대통령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아우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우라를 봤어요. 그래서 오, 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뭐 물론 패션 감각 훌륭하고 뭐 어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아우라도 있지만 그게 내공이에요. 저는 내공을 느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내공을 느낀 분도 있고, 그건 뭐 개인적인 차이겠죠. 어떻게 다 똑같이 느낍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데, 저는 제가 바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라를 느꼈고, 대화를 그때 방송 시간이 1시간짜리 방송이니까 한 2시간 정도를 녹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제 1시간 정도 방송 내보내는 건데 2시간 가까이를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녹화 끝나고 조금 차 한잔하면서 담소하고, 그러니까 2-3시간을 단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단독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앵커고, 아니 사회자고 MC고 단독 게스트고, 그렇게 2시간 녹화하고 끝나고 차 마시면서 또 둘이 대화하니까 한 3시간 정도를 둘이만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내공을 느꼈어요. 제가 19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으로. 거긴 뭐 워싱턴이고 무슨 방송 심의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지. 19준 질문 많이 했습니다. 뭐 결혼은 왜 안 하십니까? 애인은 있었습니까? 뭐 이런 너슬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한 질문까지 막 했는데, 그때 그 대본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방송은. 그 넘기는 게 내공은 저는 상당하다고 봤거든. 그때 김근태, 그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뭐 정대철 이런 사람들이 그 직전인가 직후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이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질문을 좀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는 막 방송 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진짜 우리 초대 손님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대놓고 화를 내더라고. 그 정도로 제가 말하자면 질문이 아주 독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독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여유 있게 그걸 유머로 잘 승화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공이 상당한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왔을 때, 제가 2001년에 왔는데, 그때 와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났습니다. 의원회관에서. 그 이후에, 한국에 온 이후에. 그때도 또 독대를 했는데, 그때도 또 그 내공을 저는 느꼈는데, 아마 전역 의원은 같은 여성이라서 느끼는 점이 또 저하고 또 달랐을 수도 있고요. 전역 의원의 평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조금 섭섭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평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때 그 보수 우파에 섭섭하게 했던 걸 만회하듯이 지금은 굉장히 보수 우파의 열렬 전사가 돼 있잖아요. 와, 전역 의원만큼 보수 우파의 전사가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통틀어서. 그런 거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야비파들의 전역 의원에 대한 공격, 암 사기라는 걸 알고선 공격하는데 빨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모자 쓴 모습을 사진에 내놨더니 야, 모자 좀 벗어봐라, 얼마나 머리털이 빠졌는지, 이런 식으로 막 그 능멸하고 조롱하고 막 퍼붓는 놈들, 이놈들은 제가 유평에서도 평가했습니다만 DNA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다르래요. 인종이 다르니까 그 전역 의원은 뭐 다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을 뿐이에요. 부디 암과의 투쟁에서 멋지게 승리해서, 요즘은 암 많이 이깁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긴 사례 많아요. 저는 이기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평에서 얘기한 대로 100세까지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암과의 투쟁에서 멋지게 승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주사파들, 이 좌파들하고의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전역 의원, 영원하라! 화이팅! 굳게 털고 일어나십시오.